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예비고1 간담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지은, 한옥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옥주 선생님, 오늘 저희가 소개할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여학교인 금옥여고, 그다음에 남학고교인 양천구, 그리고 공학인 대감고와 신서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네 학교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목차부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옥주 선생님, 1, 2, 3학년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왜 중요할까요? 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우리의 성적이 상대평가로 산출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인원수 비율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 다음에 학년별로 전체 인원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1학년 과목별 학업 성취도 자료를 통해서 1학년 때 과목마다 이 학교의 평균 점수가 어떠했고 성취도 그 분포율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각 학교별로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최종 목표가 고등학교 진학이 아니라 대학교 진학이기 때문에요. 학교별로 얼만큼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지 저희가 수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1학년에 올라갔을 때 어떤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대략 시험 범위가 어느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되는지를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이라이트죠? 네, 최근에 학교별로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 내신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학교 금옥여고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옥주 선생님과는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금옥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각 학년마다 학급 수는 9학급 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명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옥여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른 점이 이제 3학년으로 갈수록 총 인원수가 좀 많은 그런 학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금옥여고 같은 경우는 1학년의 총 인원수가 지금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중간중간에 전출이 많은 편은 아닌 것에 비해서 지금 1학년에 총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아마도 금옥여고에서 좀 전략적으로 내신 대비 그래서 내신 점수를 받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옥여고 교과별 학업 성취 표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는 과목의 목차가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과목 옆에는 괄호된 부분에 어떠한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4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4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국어 수업을 4번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수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국영수가 타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시수가 높은 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영수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어도 똑같은 4단이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볼 과목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국어 위주로 저희가 평균을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보면 국어 평균 점수가 금옥여고 1학기 평균이 70.5, 그 다음 2학기 평균이 71.6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고등국어에서는 70점 이상 정도의 평균 점수가 나오면 시험이 대체로 평이했구나 라는 평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 금옥여고 같은 경우는 1학기든 2학기든 물론 평균 점수가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지금 1학기와 2학기 때의 표준 편차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 점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의 점수가 이 평균에서 가까운지 아니면 널리 분포되어 있는지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준 편차의 차이가 적을수록 이제 평균에서 가까운 그런 점수대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이제 친구들의 이 점수가 평균에서 이제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90점 이상을 맞은 친구들이 11% 정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B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인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19% 정도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옥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우리가 성적을 환산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등급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은 우리 어머님들 채팅창에 한번 등급별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될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몇 프로일까요? 1등급 안에 든다라는 건 몇 프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등급이라는 것은 4% 안에 들었을 때의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2등급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역시 채팅창에 적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11%입니다. 네, 이게 아주 훌륭하신 어머님과 학생분들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3등급은요? 23%. 그 다음 4등급까지 가면은 조금 어렵겠지만 4등급은 40% 안에 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금옥여고의 1학년 총 인원수가 233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1등급을 맞는 친구는 몇 등까지 해야 1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33명 중에 1등급 4% 안에 드는 등수 몇 등까지가 이 1등급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계산이 누가 빠르신지. 네, 맞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네요. 자, 우리가 1등급은 9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 안에 드는 우리가 2등급까지는 25등까지. 그 다음 23%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미리 계산해봤거든요. 그래서 53등 안에 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40% 안에 드는 93등까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확인을 해본다면 점수대로는 90점 이상을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11.5%에 속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11.5%면은 물론 100점이나 아니면은 90점 후반대 친구들은 1등급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90점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2등급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학기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안 좋죠. 지금 보시다시피 90점 이상 맞은 친구들이 20%라는 얘기는 지금 물론 1등급을 맞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90점을 넘는다고 해서 다 등급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하다간 3등급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소리죠. 이처럼 고등국어는 중등과는 다르게 점수보다도 등급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금옥여고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옥여고의 3개년의 이 대학교 진학자의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2019년도에 이제 전국 단위, 서울 단위, 그리고 주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의 금옥여고의 현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 금옥여고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전문대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여고 특성상 이제 간호대학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율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4년제 대학을 들어가는 비율로 따졌을 때 점점 자 보세요. 27%, 36%, 점점 이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금옥여고가 이제 대학을 좀 보내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역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금옥여고에 들어가서 고1 첫 시험을 볼 때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식 저자의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신사고 단원은 대체로 한 10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1학년 때는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옥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순서대로 시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보통 문학 파트, 여기서는 1단원 그리고 3단원 파트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는 주로 문법 위주, 문법 위주의 이런 2단원, 4단원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학 따로, 문법 따로가 아닌 이 문학 파트 부분이랑 그 다음 중세문법 파트가 같이 출제되기도 하겠고요. 아니면 기말고사 경우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로 따로따로 복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내신 때 1학기 중간에는 문학을 보니까 당장 눈앞에 문학만 공부해야지. 아니야, 나는 문법, 이번에 문법만 보니까 문법만 공부해야지 라고 자칫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이 거의 정말 한 달 간격으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는 미리 선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범위들을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여고의 내신 기출 경향인데요. 우리 금옥여고 같은 경우는 여고이다 보니까 수행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일반 주변의 여고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보시다시피 서답형은 7% 정도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4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보통 중간고사 때 4개의 서술형 문제, 그 다음 나머지 객관식, 그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100% 객관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에 중간 기말 합쳐서 서답형이 7% 나타나고요. 대신 나머지는 이제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수행 과제들을 틈틈하게 잘 열심히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간고사는 문학, 기말고사는 주로 문법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신용으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되면 낯선 문학이나 그 다음 내신 때 다루게 될 기본 개념어들도 많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도 미리 선행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한 바퀴 공부를 해놔야 이제 여러분들이 고1 올라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내신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 충실한 금옥여고입니다. 진짜 교과서 있는 그대로 정말 그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중요한 건 학교 프린트도 잘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1학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 파트에서 프린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프린트는 교과서의 내용이 아닐지라도 그 프린트의 내용이 이제 수업 시간에 물론 다루기는 했어도 아이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 이 실제 문제에서는 틀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갈무리 친구들은 사실
미리 선행해서 프린트의 내용도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난도는 중이지만 중간중간 킬러 문제들에서 선택지의 함정이 많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잘 살펴가면서 이 시험에 임해야 되겠고요. 난도가 중인 거에 반면에 사실 100점이 드문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택지의 함정에 빠져서이겠죠.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문제 출제자의 그러한 의도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금옥여고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 두 번째 학교 배강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강고는 남녀공학입니다. 그쵸? 그래서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남자 반이 한 7반 정도, 그 다음 여자 반이 5반 정도.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남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각 학년마다 학급 수는 12반, 그리고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총 인원은 오늘 지금 네 학교를 다루는 이 네 학교 중에서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학교로는 이제 유일하게 이 배강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강고의 교과별 학업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배강고의 평균을 보고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을 거예요. 자, 국어 평균 위주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국어 평균이 69.2, 그 다음 여기서 59.7. 평균으로만 봤을 때는 국어 문제 엄청 어려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도 무려 10점 이상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평균 점수만 가지고 시험이 난도가 되게 중상이다 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앞에 금옥여고와는 사실 큰 차이, 점수대가 이제 남다른 느낌이 이제 드실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A 90점 이상을 맞은 친구들이 39.8. 그 다음 80점 이상 맞은 친구들이 30%. 한마디로 80점 이상인 친구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균이 낮냐라고 하겠지만 이제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같은 경우에 평균이 이제 극도로 낮은데 보통 2학기 되면은 우리 1학년 친구들이 고전 문학이나 아니면 중세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내용 자체가 물론 어려워서 시험이 좀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2학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 90점 이상의 친구들이 57%, 그 다음 80점 이상의 친구들이 5%, 합이 역시 60%가 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지금 이 뒷부분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라는 거는 이 하위권,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하위권 친구들의 분포율이 굉장히 1학기와는 다르게 사뭇 굉장히 비율이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물론 타 과목도 사실 그 평균 점수들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1학기 때에 비해서 2학기 때 국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과목을 신경 쓰느냐고 국어 국포자가 생기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하위권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강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가서 열심히만 하면은 사실 시험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고요. 물론 이 상위권 친구들 간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강고 같은 경우는 총 321명이라고 쳤을 때 4%, 1등급 안에 드는 친구가 12명이고요. 그 다음 2등급 안에 들 친구가 35명. 그 다음 3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 73등까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4등급은 128. 그쵸? 그래서 사실 90점 이상을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4등급,
5등급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고득점자들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배관고의 대학 진학률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에 나온 금옥여고에 비해서는 이제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매년마다 약간 이제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일반고 안에서는 잘 4년제 대학을 잘 보내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배관고 역시 금옥여고처럼 신사고 이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 아까 금옥여고처럼 문법 따로, 문학 따로가 아니라 우리 배관고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대로 주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문학도 냈다가 문법이랑 같이 해서 내고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사실 이 3단원의 1까지 포함해서 들어갔고요. 기말은 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 요 문법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문학이 골고루 비중 있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2학기에서도 역시 골고루 순서대로 들어가는 편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내신 기출 경향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배관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문제 자체가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좀 까다로운 서술형 부분, 보기가 많은 다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100점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상위권 안에서의 등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기를 제시했을 때 물론 익숙한 보기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한두 문제는 좀 낯선 그런 보기의 자료를 해석하게 만들고 이 조건부를 많이 붙여놔서 두세 가지의 서술형을 서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보기를 해석하는 힘이 없다면 사실 문제에서 감점 요인을 많이 당하기 마련이죠. 자, 두 번째. 교과서 학교 수업 충실하게 반영을 하는 편인데 워낙 담당 선생님들 간에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학교 수업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마다 학교 그 담당 선생님들의 필기를 좀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갈무리 국어학원에서도 이 다른 반 친구들 간의 그 자료들을 같이 취합해서 같이 공부를 한 결과 그래도 다행히 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아주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번째, 난도는 중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등급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라는 거. 상위권에 분포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등급이 90 이상 넘었다라고 할지라도 4, 5등급, 3, 4, 5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배관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이후의 학교 두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옥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다시 등장한 옥주쌤입니다. 자, 저하고 지금 양천고하고 신서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양천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천고는요, 이제 1학년 이제 인원수가 295명으로 주변에 있는 양천구의 다른 학교랑 비슷합니다. 앞서 봤던 배관고보다는 인원수가 적긴 하지만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양천고도 앞서 봤던 학교들과 똑같이 교과별 학업 성취를 살펴볼 건데요. 자, 국어를 중심으로 먼저 보면 국어의 평균이 1학기 때는 20년도에 73점, 그 다음에 20년도 2학기에는 69.9점으로 평이한 수준에서 국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다른 학교들도 이제 표준 편차를 봤을 때 20에서 10 수치 사이에 15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서 양천고도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의 성적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양천고를 지원해서 이제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친구들 보면
아, 나는 높은 성적대를 잘 유지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90점대 이상을 이제 어느 정도 받는지 미리 좀 보면 좋겠어요. 자, 90점 이상의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국어가 이제 16.9%, 거의 이제 17%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90점대 이상이고, 80점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친구들도 24.8%가 돼서 80점 이상까지만 해도 벌써 40%에 육박합니다. 이 학기도 보시면은요, 90점 이상과 80점 이상의 친구들의 수치를 합산해 보면 40%에 육박하는 친구들이 국어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80점 중반 후반, 90점 초반 이 정도면은 국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벌써 40%에 육박한 친구들이 이미 8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양천고를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 그리고 국어까지도 우리가 성적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요 안팎에서 이제 등급 경쟁도 이제 치열하겠죠.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를 좀 같이 성적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천고 같은 경우에는 남학교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공계적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수학, 과학 몰입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과 국어 성적을 조금 비교해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 1학기 평균을 봤을 때 국어랑 수학이 거의 유사합니다, 성적이. 그런데 표준 편차도 비슷하죠. 그런데 수학은 A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9.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은 이제 90점 이상을 받으면 상위 등급에 안정적으로 랭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양천고에 희망하는 친구들은 국어 성적 어떻게 하면은 상위로 100점 가까이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준비가 아주 절실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양천고도 이제 대학 진학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천고를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전국의 2019년도 대학 진학률이고, 우리 양천고는 여기 자료가 있죠. 그리고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에서 주변 인근 학교의 이제 대학 진학률도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양천고가 이 연두색 수치가 키가 높습니다. 우리 양천고 친구들은 학교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다른 인근 학교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천고에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교과서 목차 함께 볼 건데요. 앞서 봤던 학교인 금옥여고, 대감고등학교와 같이 신사고 출판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양천고는요, 앞에서 봤던 학교들하고 조금 시험범위 진행이 좀 다른데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의 문학, 그 다음에 2단원의 문법, 그 다음에 3단원의 문학, 이렇게 중간고사의 시험을 봤는데 모든 단원을 다, 3단원까지 다 본 것은 아니고요.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학, 그 다음에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한 문법, 이렇게 두 가지 범위에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좀 시험 범위 출제 경향이 달라졌는데요. 후반부에 있는 4단원에 있는 문법 단원을 시험 범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학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외부 작품들을 시험 범위에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에서 외부 작품을 다루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너무 커져요. 자료도 충분치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양천고는 그나마 이 외부 작품들을 모두 프린트로 미리 주시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에 대한 해설을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에 비해서는 부담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이 외부 문학 작품이 현대소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고전문학에서 고전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외부 지문의 작품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은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신사고 교과서의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고전 문법으로 이제 중세 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전 문학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다 시험 범위에 모든 단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매번 각 학습 내용들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부 지문이 어디서 출제된다고 선생님이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학교 수업 충실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천고도 내신 기출경향 살펴볼게요. 자, 양천고는요,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험을 내고 있고 외부 작품을 내더라도 프린트를 주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학습 내용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번에 자, 시험 범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외부 작품에 대한 프린트를 나눠주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이 프린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프린트가 모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천고 내신 문제는요, 일반 내신형 문제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랑 다르게 이제 문제 내에 보기 박스가 나온다든지 외부 작품들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서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제 특이한 문제라든지 이런 건 내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끌어와가지고 문제에 적용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사례로 제시한 문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는 문학 단원에서 고전 문학을 다룬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내에 1, 2, 3, 4, 5번 선지에 고전 문학의 외부 시가 나올 경우에는 친구들이 너무 당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렇게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그냥 그대로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전시를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 자체를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갈무리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에서 2학기에 고전 문학이 나오기 때문에 시조책을 따로 배부를 해서 이렇게 외부 지문이 선지로 나올 경우에는 모르는 작품이 없게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무리에서 이제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2학기에 대한 내신 준비도 미리미리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답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 경우에는 서술형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감점을 많이 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양천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술형 서답형 문제가 좀 단순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4음절로 쓰세요, 혹은 이제 한 단어로 쓰세요, 2음절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주기 때문에 길게 서술하거나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아니라서 학교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복습 잘한 친구들 경우에는 이게 감점이 많이 줄고 거의 이제 정답을 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서답형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난도는 주변 학교에 비해서는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남학교라서 친구들이 수학과학 몰입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0점 맞는 친구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표준 편차도 평이하지만 상위권의 친구들이 성적이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쉽다고 해서 고득점을 얻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양천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신서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신서고는요, 1학년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앞서 봤던 대강고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넘는 수였는데요. 신서고에는 이렇게 인원수가 200명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신서고에 배정받을 경우에 친구들이 그 성적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집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등급으로 나의 성적을 잘 유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1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4%밖에 되지 않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7명 정도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1등급 인원수가 적어서 친구들이 신서고에 되면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그 대신 다른 좋은 점도 있을 테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서고의 교과별 학업 성취도입니다. 되게 우려했던 부분이 또 나왔는데요. 지금 평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시험지가 굉장히 어렵거나 그래서 평균이 낮은 거는 아니고요. 평균 가지고 우리가 시험의 난이도나 그 다음에 학교의 친구들의 학습 역량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우리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신사고에 가게 된다면 90점 이상 혹은 80점 이상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편의상 끊어보겠습니다. 자,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이 7.5%, 그 다음에 8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13.2%에서 20% 이상의 친구들이 이제 상위 점수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가 1등급을 받기에도 되게 어렵고 상위 점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생의 등급을, 성적의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고득점, 실수 없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의 다음 부분, 대학 진학률인데요. 대학 진학률도 다른 인근의 양천구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신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배정을 받게 되면 전체의 학생 인원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다 보니 선생님들마다 개인별로 그다음에 친구의 그 진로별로 세밀하게 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지금 이 그래프보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자, 지금 2019년도에서 21년도로 갈수록 대학교 진학자들이 이게 30%, 31% 하다가 29%로 살짝 주춤한데요.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살짝 주춤해지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나 다른 방법들을 이제 고안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사고의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뛸지 좀 기대가 되는 학교입니다. 아마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서요. 여기 학교 학생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성적 등급 받기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학부모님과 학생은 앞으로의 자신들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사고 이제 교과서 목차를 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앞에 학교랑 다르게 비상출판사의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비상출판사는요, 저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저자가 다른 두 교과서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안수라고 하는 저자가 이제 집필을 한 이제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비상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박안수 저자가 쓴 비상출판사를 비상수 이렇게 부르는데요. 앞서 신사고 교과서랑 다르게 대단원 숫자가 하나가 적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조금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학습 부담이 조금 낮은데요. 신사고등학교는 지금 이번 2021학년도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원 수가 적지만 세밀하게 모든 단원들을 시험에 대고 있어요. 그래서 1단원에 이제 문학단원, 3단원 앞부분에 이제 문학단원, 그 다음에 2단원에 있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매체단원, 그리고 4단원에 있는 문법의 일부를 중간고사에서 냈고, 그 다음에 3단원에 있는 문학단원, 그리고 나머지 문법 부분을 기말에 내서 각 시험 범위마다 문학, 문법, 그 다음에 매체나 화법 같은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골고루 내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말에는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문학, 문법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그것과 비슷하게 각 단원에 있는 모두 세부적인 내용들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 범위를 예상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신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창비에서 나온 그 출판사 요 교과서를 썼다가 요번에부터는 이제 비상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이제 출제 경향이 이제 올해에도 이제 적용이 될까 많이 궁금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창비를 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서 앞서서의 양천고나 앞서서의 배강고처럼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사고에서 좀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답형의 문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답형,
즉 여러 개를 고르는 거죠. 옳은 거나 잘못된 설명을 여러 개를 고르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기 박산의 기억부터 시효까지 여러 개의 선택지를 집어넣고 모두 고르시오를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선택지가 하나라도 있다라면은 이게 오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주 세밀하게 각 단원별로 문학 작품별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요. 1학기 중간고사는 모두 객관식을 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서답형을 4문항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서답형도 양천고랑 비슷하게 단답형이나 어절형으로 이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여러분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신사고에 배정을 받았을 때 좀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험 볼 때 문제의 수가 적어? 그러면은 시간이 남겠네? 막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문항수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한 문제당 배점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라도 오답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감점 요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상위 점수를 우리가 랭킹하고 싶은데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급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2번과 3번 잘 보셔야 돼요. 철저하고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난도는요. 주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커서 앞부분에 있는 친구들끼리의 경쟁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신사고에 이제 배정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학교 소개를 마치고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지은쌤 모시고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세요.